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이분은 여기서 뵙네요. 저도 많이 예. 보시나요? 조셉 아는 사이였어요? 좀 유명하셔서 좀 인터넷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아, 예, 제가 인터넷에 나오긴 합니다. 2018년도 생방송을 예, 한번 했습니다. 힘내라 중소기업에서 예, 그 사랑반 눈물반 그 가수 있죠. 아, 네. 그래요? 그 가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는 사랑반.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셨어. 저희 사랑반이 아니라서. 예, 그 가수 우리 그 젊은 가수 이름 뭐죠? 아무도 모르시네. 네. 어.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몰라. 저희는 모릅니다. 그 가수 이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반 눈물반 하면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두 분을 좀 뵀습니다. 저희를 아세요? 예, 그럼요. 정말요? 예,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아, 열심히 활동하고 네. 계시더군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네. 저희가 예.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구에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네네. 대구의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칠곡입니다. 그런 칠곡에서 대구 칠곡 초등학교부터 와. 칠곡 중학교를 거쳐서 와. 무려 1000년의 역사를 칠곡에서 나고 자란 53년산 예, 산삼도 아니고 57년산 칠곡 토박이 신동환 자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진짜 53년을 칠구에 사신 거예요? 예. 아, 조셉 그 질문이라고.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그래도 이사를 몇 군데 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곳에서 53년을 사셨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고향을 지키는 이유가 칠곡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북부 칠곡의 토박이 천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팔거천 르네상스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90년대부터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저는 이 도시에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 한 발을 위해서 100년의 먹거리를 찾겠습니다. 그럼 100년 먹거리네요? 그렇습니다. 되게 제목도 멋져요. 100년 먹거리요? 네. 저 100년까지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럼 네. 진짜 지금 소개하신 바로 하면 칠곡 사랑이 대단한 우리 칠곡 토박이 신동환 자기님입니다. 예. 와, 이 정도면 칠곡 홍보대사 아닙니까? 예. 아니 이게 저 칠곡 토박이도 대단한데 대구에서 오래 일하신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응? 맞아요. 요즘에 대구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일자리도 많이 없고 지금 경기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대구를 지키고 있다고 또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대구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회사요? 그럼 예. 대표님이세요? 대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지역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 53년 동안 대구 거주를 하면서 회사 운영까지 하시는 대표이사님. 예, 우리 신동환 자기님입니다. 예. 제가 쭉 보니까 창업 관련으로 활동을 네. 많이 하셨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창업을 해서 또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다 보니까 네. 저의 이제 노하우로 창업에 대한 멘토링도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기업가들한테 뭐 자금에 대한 뭐 지원 방법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역량을 높여주는 그러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신동환 자기님은 칠곡의 매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칠곡이 이제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문화와 역사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몇 가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TK 통합신공항에 이제 인접생활권 도시로서 3호선이라는 이제 지상철이 있고요. 네. 이 3호선이 TK 통합신공항을 연결한 다음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글로벌 인재들이 네. 우리 칠곡의 북구 칠곡에
꼭 인생에 한 번은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게 이제 제가 첫 번째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게 북구 7곡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글로벌이 아니라 글로발이네요. 원래 우리 글로발인데. 네. 예. 또 글로발에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글로발인데요. 저희는 글로 쓰고 발로 뛴다. 그래서 아하. 글로발입니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등교를 시켜주고 있고 또는 이제 저녁에 올 때 독서실이나 또는 이제 야자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학교 앞에 와서 쪽잠 자고 예, 그 시간대를 기다리면서 이제 하교를 시키는 경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야자가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독서실로 가는 고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고산 수험생들이 자유롭게 집에까지 올 수 있는 통학버스, 아침에 논스톱 통학버스, 저녁에는 야간 택시, 안전이 보장되는 야간 택시를 제가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의 출퇴근의 자유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기여하고 싶은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럼 부모님도 편하고 학생들은 안전하게 귀가하고. 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네. 요즘 최근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원, 또 태권도, 이제 그런 생활체육 관련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참 어려워요. 왜 학생들도 없는 데다가 수업도 해야 되고 또 애들을 이제 데리고 오고 또는 데려다 줘야 되는 운전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완화하고 편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학버스나 학원 운영 시스템이나 버스 공유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사님이나 태권도 사원 같은 경우나 또는 학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만 집중할 수가 있고 또 운전은 이 버스 공유 시스템의 이제 통학협회라든지 이제 버스 관련되는 그런 회사와 컨소시엄을 해서 각자의 역할 분담해서 전문화시키면은 오히려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께서 또 7곡에 산다고 다 이사 오실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요,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학원 운영이 이 차량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통학 차량이 보조 기사를 타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 기사가 나라에서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몇이서 같이 통합버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비용이 너무 힘들고 시간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진짜 7곡이 만약에 그러면 획기적일 것 같습니다. 정말. 예. 학원에서 7곡에서 학원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이사 오고 싶은 도시, 편리한 네. 도시를 만드고 이제 이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살아가는 데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문화입니다. 네.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인문학이 깔려 있는 그런 교육.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글로벌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 오게 하려면은 뭔가 특화된 게 K컬처라는 이제 특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인문학이 깔려 있는 그런 이제 댄스, K 댄스하고 그리고 이제 그 K 댄스를 교육할 수 있는 대학을 개설해야 됩니다. 와. 교육까지? 인재 발굴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K-pop 댄스가요. 미국에 K-pop 댄스 과가 생겼다 할 정도로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이쪽에 7곡에서 키워서 외국으로 바로 이렇게 지금 바로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K-pop을 더 전파시킨 것도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저보다도 더 많은 또 정보를 가지고 계시네요. 정말 응원합니다, 진짜로. 네. 좀 많이 좀 관심 K-pop 가져주시고요. 좋아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 우리 칠곡에는 진짜 도시 속에서 또 후적지 개발할 곳이 좀 많아요. 읍내동에 있는 이제 소년원,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 그리고 지금 현재 54단이 아마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 54단 군 부대를 이제 받으려고 나름 이제 준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몇 군데의 한 6개 지역에서 지금 이제 우리 54단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전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 후적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저도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셔서 네. 문화 역사를 발굴을 하고 또는 이 지역에 이제 전 세계의 젊은 인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후적지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칠곡에는 역사적, 문화적 이런 자원들이 꽤 많네요. 어우,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칠곡의 역사가 계속 꾸준히 이어질까 보십니까? 아, 예, 그럼요. 예, 제가, 제 나름대로는 진짜 만들어가고 싶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굵직굵직한, 예, 제 이익은 없어도, 네. 예, 우리 지역에 이익이 있는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와.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을 또 바꾸고 싶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 차차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조셉.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에헤이, 예. 너. 예, 그래도. 그래도. 예, 네네. 예. 또 이야기하려면 또 제가 또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또 뭐냐 하면은, 팔거천 르네상스입니다. 이 팔거천이요? 네, 팔거천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팔거천 르네상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서울에는 네. 청계천이라고 하고, 네. 울산에는 뭐 태화강이라고 하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있지만은 우리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전 세계. 예. 그래서 티키공항 있잖아요. 키방도 있고. 그렇죠. 이야. 예, 딱 예, 이어지네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자원을 많이 자원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고분군, 고분군도 있고, 예, 그리고 팔거상서, 예, 네. 그리고 칠곡의 이제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동네마다의 그 방언들이 있어요. 방언들. 예, 방언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지명이 왜 지명이 유래됐는지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하나 하나가 이제 하나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팔거천이면 꽤 길던데요. 예, 길이가. 현재 네. 8km 정도 되고요. 8km. 예. 이 8km 구간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이제 월별로 또는 연간 행사를 한다면 네.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 그러면 요즘 말로 핫플레이스를 만드시겠다. 네. 아, 예, 좀, 네. 네. 제 세대하고는 뭐 안 맞겠지만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면 또 한번 또 이제 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불로소득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불로소득이요? 예. 그러면은 뭐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그분들 막 여기는 불로소득 준다 하면 막 여기 오고 싶지 않겠어요? 이사하고 싶은 도시가 되는 거죠. 아, 예. 어떡해요? 어떤 불로소득일까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태양광을 하잖아요. 신재생 네네. 에너지인데 네. 팔거천은 이제 산책하기 좋고 운동하기 좋은 네네. 8km라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 거기에 이 지붕에 태양광을 얹고 예,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는 이제 임금님 회랑길처럼 이제 복도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네. 뭐 오늘은 비가 와서 안 돼, 못 가고 이렇게 눈이 안 돼요. 오나 바람이 부나 해도 할 수 있다. 핑계 댈 수 없다. 네. 변명을 못 합니다. 오늘 밖에 지금 저기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네. 근데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진짜 굿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진짜 팔거천은 근처에 칠곡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팔팔한 인생을 사실 것 네. 같아요, 진짜. 여기는 네. 전기를 받고, 네. 전기를 받네요. 예. 더 팔팔해지겠네요. 그 전기로 불로소득을 일으키시겠다. 예, 해서 네, 이제 우리 정말 지역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예, 뭔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불로소득을 예, 만드는 것도 목표입니다. 아, 뭐 한 가지만 얘기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지금 뭐 계속 나옵니다, 뭐. 예, 예, 예. 이거는 역사 문화가 흐르는 이 팔거천이요. 와, 이게 신금을 울려요. 예. 신금 울리고 이 문화 그 8km예요. 예, 8km. 버스킹도
K-팝도 예. 그리고 또 노래하신 분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네. 제가 참 빠뜨릴 뻔했는데 네네. 우리 그 역사마다 그러니까 동천역, 구암역, 운암역, 팔거역 그 역사마다 나름 이제 그 특색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네. 현재 그 동천역의 밑에 보면은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온다면 네. 여기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고 네.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네네. 그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네네. 주시면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빠져들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파트 관리비랑 뭐 전기세 관련해서 이거 언급해도 되나요?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경험과 노하우도 있고,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규약이라 하는 게 있는데, 그 관리규약 위에는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아요. 구청에서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법적인 어떤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의 솜방망이 처벌 내지는 그냥 약간의 과태료 이 정도로만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비를 손볼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관리 고지서를 매달마다 오는 거 보니까 좀 제가 사용하는 부분 외에 좀 더 많은 부분이 부과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꼼꼼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고지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뉴스상에 여러 가지 들리고 또 제가 봐도 4대 보험과 네. 그리고 이제 연차 수당 네. 그리고 이제 퇴직금 그리고 관리소 직원들 경비원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퇴직금 부분인데 네. 이 부분들이 좀 투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TV에서 봤어요. 제 아파트가 그런 것들 때문에 줄줄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줄줄이 승소하고 있다고. 맞습니까? 예. 예.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고 목포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에서 이제 전체 아파트 전수조사를 해서 아파트 관리비에 반환 청구를 한 후에 그거를 회수해서 아파트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불응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법상 있지 않나요? 불응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지 않나요? 그럼요. 이제 불응할 때는 이제 공동주택 그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맡게 되고요. 누구나 이제 관리소에 가서 복사 또는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공동주택관리법 27조, 어허. 27조에 의해서 27조에. 관리업체는 이제 정보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누가 입주자들이 누구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파트 입주민이면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7일 내에 아하. 답변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안 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당연히 이렇게 이만큼 내세요 하면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여태까지는 내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보신 부분이네요. 아닙니다. 제 재산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개개인마다의 관리비가 조금씩 하다 보니까 본인 세대주들은 별로 그다지 큰 돈이 아니니까 그냥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경우인데 작은 돈이 1000세대가 되고 2000세대가 되고 또는 아파트 100개 단지가 되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수십억입니다. 수십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102조에 공동주택 102조에 따라서 만약에 정보에 대한 복사를 또는 불응하거나 그럴 때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그러면 제가 이 점에서 되게 궁금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관리비에 해당하는 그 4대 보험료 예. 또 두 가지가 더 월차- 있었죠. 월차 예, 수당. 월차 수당. 예. 그리고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이 세 가지가 왜 여기서 중점적으로 나오는지 아마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좀 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 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그 세 가지 그러니까 퇴직충당금 그리고 이제 연월차 수당 그다음에 4대 보험 요게 이제 결국에는 근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근태가 지금 결론은 뭐냐 이게 관리실에서 또는 입주민들이 봤을 때 관리소 직원이 오늘 출근을 했는지 또는 휴가를 갔는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수기로 이제 출퇴근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한다든지 예, 그리고 퇴직금이 실제 11달이 지났는데도 11달이 지나면 이제 12달을 채우면은 퇴직금이 나가게 되는데 12달을 안 채우고 11달만 하고 나가면은 매달마다 퇴직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11달 동안 쌓여있는 돈이 다시 아파트로 반환이 돼야 되는데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퇴직충당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반환정산이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연차 수당은 출퇴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 명확하지 못하다는 부분. 예. 그리고 이제 4대 보험은 원래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알지만은 매년마다 2월 달이 되면 이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초과 정산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새 낸 것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다시 반환되지 않고 예, 예. 그래서 이게 다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몰고 있다. 뭐 그렇죠. 이런 내용이신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네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사 요구를 해서 불응을 하거나 개인정보 핑계로 인해서 계속 이제 협조를 안 해주면은 네네. 위탁업체, 관리주체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뭐 신동환 자기님처럼 이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파헤쳐서 이렇게 입주민들한테 뭔가 불이익이 당하는 것들을 이익으로 전환시켜 주신다고 그런다면 저도 그 아파트에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누구도 네네. 나서지 않는데. 네, 예. 항상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무슨 관리비 이렇게 해서 그냥 나온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에 반환된 거 아예 몰랐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완전 찬성입니다. 저는. 예.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건태 관리 시스템이 되어야 네. 된다라는 게 네. 예, 주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시스템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파트의 이제 그 건태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건태 관리라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현재는 뭐 출근 카드를 이제 손으로 써서 수기로.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고 뭐 확인 안 그런 되겠다 정확히요. 예, 아무래도 좀 오류가 있죠. 예, 오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지분 인식이 참 좋잖아요. 네네. 뭐 얼굴 인식기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 앱 개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 프로그램 뭐, 개발해서. 예, 충분히 네. 뭐 요즘 많은 기술이 예, 네네.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거는 좀 정확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뭐 출근 오늘 했다가 오늘 안 했는데 내일 왔어. 근데 전날 내가 출근 안 한 거 출근했다고 수기를 쓰면 그냥 출근한 걸로 넘어가는 되니까 거죠. 그렇죠 넘어가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속일 수도 없고 네. 정확한 데이터가 남는다 이거죠. 그렇죠. 뭐 예. 모든 분들이 그렇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가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네네. 시스템화 시키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라도 볼 때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렇게 되면 뭐 저도 네. 그 동네 그 아파트에 살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작은 하나로서 예, 예. 아, 예. 뭐 작은 하나가 아닌데요. 뭐 여태까지 얘기하신 게 보니까 네. 이제 또 겨울이 예. 또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장판 많이 트시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전기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여름에도 에어컨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는 히터 기능까지 같이 있는 그럼 히터도 틀어야 되죠. 저희는요 이 공기가 춥다 보니까 집에 히터도 틀어야 되죠. 전기장판까지 튼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 전기세 많이 나가서 못 트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요, 저. 그 전기세 막 무서워가지고 전기장판 못 트니까 어떻게 돼요? 코도 시렵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외투
두껍게 입고 양말 두껍게 신고 잤는 기억이 있어요. 진짜예요. 맞아요. 힘들 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실상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전세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할머니들 특히 냉골이라니까요 가면. 네, 너무 맞습니다. 속상합니다 진짜로.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기세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예, 전기 요금이 왜 오르는지를 알고 나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예, 지금 작년 대비 40% 올랐어요. 전기 요금. 그렇죠. 예, 40% 올랐고 그렇죠. 어떤 특정 기업은 전기요금 많이 나와서 이제 저보고 좀 봐달라고 해서 갔는데 월 1억 정도 전기요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월 와우. 예. 근데 이제 매출이 좀 크겠죠.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월 1억을 내다가 이제 1억 4천만씩 월 4천만을 더 내려고 하니까 40%가 올랐으니까. 요즘 사장님들이 은행 금리는 고금리지요. 힘들어. 예, 그리고 물가도 네. 고물가지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4천만 원을 더 내려고 하니까 이거 직원한테 내가 4천만 원짜리 차 한 대를 매달마다 한 대씩 사주면 매달마다 이거 완전 직원들이 와닿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할 진짜 텐데라고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개념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매 달이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내니까 뭐 사장님들은 또 회장님들은 가슴이 아파죠. 이거 도저히 방법 없느냐.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네. 또 어디가 이제 취약한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좀 진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알아내셨나요? 샘플로. 알 수가 있죠. 아, 전기요금의 원인은 피크 전력입니다. 피크 전력. 예. 피크 전력. 피크 전력은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는데 네. 전기를 가장 많이 썼을 때 그 썼는 15분 동안 네. 1년 중에서 1시간에 15분을 잘못 써가지고 그게 내년에 네. 1년 기본 요금이 돼버려요. 그거를 알고 안 알고가 정말 큰 차이 나겠다. 그렇죠. 우리 일반 주민들로서는 알 길이 없는데요, 그거는. 힘들죠. 가정집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업. 예, 기업에 이제 네. 20km 이상인 계약 전력이 20km 이상인 사람들만 해당이 되고요. 19km까지는 이제 피크 전력이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기업분들은 이제 그런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원인을 찾아서 에너지 사용 그 패턴을 좀 바꾸는 것도 괜찮고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뭐 첫째는 이제 측정을 통해서 낭비 전력 요소. 저녁에 퇴근할 때 끄고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안 끄는 경우. 예. 근데 이제 그게 데이터로 나타나면 저녁 7시부터 그 다음 아침까지 얼마의 사용이 되었고 그때는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의 킬로와트 H가 사용되었다.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부터 직원들은 다 긴장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대표님은 매일매일 볼 필요 없고 가서 뭐 플러그 뽑고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녁에 또는 한 달에 또는 일별로 데이터가 얼마나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그러니까 킬로와트 H가 없다면 끄고 가는 거고 전기 사용량이 있다면 안 끄고 간 거예요. 근데 끄는 걸 어떻게 꺼요? 그런 것들은?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분전반에 가서 직접 뭐 전원을 내리고 플러그를 직접 뽑고 막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안 하게 될 것 같고. 못 신동환 자기님이 뭔가 그거에 대한 뭐 솔루션, 솔루션이 해답 있을 것 솔루션이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솔루션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 제 개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예, 그런 쪽에 하면 역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역시 그쪽의 전문가셨어요. 예. 네. 예, 오해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것보다도 이제 기업도 요즘 뭐 고금리, 네. 고물가에서 힘들어하지만 네네.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요즘에 네. 예, 개인도 그렇고 네. 소상공인들 요즘 금리 3% 4% 내다가 보통 적게 내면 5% 맞습니다. 아니면 6% 7%입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다 원금까지 상환하려니까 막 허리가 휘청휘청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또 취약점이 뭐냐면 전기 안전에 또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그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지원을 받아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전기요금 이야기 꺼내신 김에 제가 네. 진짜 이거는 하이라이트가 또 있었네요. 있습니다. 진짜로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건데 네.
잘못된 전기요금, 가온압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가오나. 기업도 많고.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한전은 알고 있죠. 근데 말을 안 해요? 자기네들 영역이 아니라고. 웬일이야. 야, 이거를 이런 거는 참. 이런 거를 와,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네요, 네, 진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는 네. 진짜 우리가 바로 밀착으로 그죠? 네. 우리가 바로 알아.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 우리 식구가 5명 있는데, 네. 공깃밥 5공기만 해서 밥을 해 먹고, 네. 그리고 한 공기 정도는 여유 공기로 해서, 네. 그 정도에 맞는 6공기의 밥을 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전기도 내가 6공기만큼의 계약 전력을 신청을 해서 딱 네. 필요한 만큼만 쓰면 신청하면 되는데 네. 네. 밥을 6공기가 아니라 20공기 정도의 전기 밥을 해놓고 또는 20공기 정도의 계약 전력을 현재 해놓고. 사용량보다 더 많이 계약 전력을 신청해서 그만큼 쓰지도 않는데 계약 전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몰라요. 내게 정작 필요한 게 5kg만 하면 되는데 10kg, 20kg 되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가슴 뭐, 아픕니다, 그냥 모르고 솔직히. 그냥 그러면은 자기가 계약한 만큼 계속 내고 있는 거네요. 자기 쓰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통신으로 우리 핸드폰 요금을 비교하자면 네. 500번 요금제로 하면 내가 한 달 동안 충분히 전기를 전화를 쓸 수 있는데 800분이나 1000분. 네, 1000분을 이제 하고 해서 미리 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네. 요금을 기본 요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뭔가 생활 밀착형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표현들이세요. 다 지금. 네. 예. 저 감동받았어요, 사실. 감동이에요, 이거. 왜냐면 고맙습니다. 실제로 됐을 때 이거는 이제 몰랐었던 거, 이거를 알면 우리한테 바로 전기요금 내릴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니까. 만약에 그거를 체크하고 알려면 한국전력에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이 찾아간다 하더라도 또 절차가 복잡해요. 복잡해요?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전기요금 문제로 인한 사각지대거든요. 네. 예, 사각지대고 공공의 문제인데, 네. 근데 한전이 지금 적자라고 하지만 뭐 전기요금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예, 다른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있고 또 여기서 다룰 문제는 또 아닌 것 아니고. 같고요. 네, 네. 예.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뭐 이런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뭐 찾아가도 되나요? 아, 예, 그럼요. 언제든지 항상 열려 있고요. 아, 정말요? 예. 밤에 찾아가도 되나요? 밤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조셉. 됩니다. 밤엔 좀 그렇지. 괜찮습니다. 이분들도 퇴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항상 그 하나의 방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첫째하고 둘째 이제 분가시켰습니다. 독립을 시켰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표가 우리 애들 홀로 세워서 독립을 시키는 게 제 첫 번째. 예. 벌써 두 자녀의 독립도 시키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칠곡의 주민들의 독립도 막 정말 적극 네. 독려해 주시겠어요. 재정 그러니까. 자립을 하도록 해야 야, 돼요. 그렇죠. 아니, 칠곡에 오고 싶어요, 이제. 칠곡에. 저는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불로소득. 어서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팔거천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정말 살아있더라고, 생태촌이. 그 다음에 학도 많고, 오류도 네. 많고, 예. 거기서 진짜 매일 365일을 비나 눈을 맞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야, 불로소득, 이 네. 태양광으로 돈을 벌 수가 있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수.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분들을 또 독립을 다 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학부모였을 때 뭐 이런 경험으로 또 학생 통합 버스 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혹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자립 지원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언급하셨던데, 그것도 뭐 경험에서 나오시는 건지, 그거는 뭐 민감한 사안이니까 뭐 또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예.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저도 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저도 장애인 부모입니다. 예. 야,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오셨어. 예, 예. 뭐 웃을 일은 아닌데 네. 우리 아이가 이제 선천성도 아니고 후천성으로 오진단을 받아서 이제 9살 때 이제 늦게 알았는 이제 그런 병명 때문에 이제 성장이 이제 제대로 못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애 판단을 받게 됐죠.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전체 장애인의 비율에서 20%가 선천적 장애인이고 80%가 후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주 저희도 뭐 나가다 교통사고 나면 바로 장애인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다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네. 또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늘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볼 수가 있고 그렇죠. 네. 할 수 있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까? 할 것인가. 예, 예. 정부가 과연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또 형제간들도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좌우지간에 뭐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이제 마지막 목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숙제일 수 있겠네요. 부모의.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로 세웠습니다. 박수! 와. 와, 대단하신데요. 예, 예. 제가 현재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하는데 네. 매출 한 600 정도 오, 혼자서 일해요? 혼자서 합니다. 오. 혼자서. 하루 매출인가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달. 한 달. 한 달 네, 엄청 한 큰 달. 거죠. 네. 커피숍이 한 달. 얼마나 많은데. 예, 하면서 이제 그건 이제 소자본이 드니까 3평짜리 아, 테이크아웃 작은. 예,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하루에 뭐 20만 원 평균 해서 뭐 본인이 이제 취업할 수 없는데 네. 그래서 일자리를 가질 수가 있고 그걸 혼자서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너무- 기쁘고요. 너무 대견한데요. 네. 아, 이야기 들으시면은 그 노하우를 물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네. 네. 뭐 사실 그런 이제 지원 체계라든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시키고 싶은데 아, 예. 이제 서로가 이제 그런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 좀 가슴이 아프고요. 그럼 우리 나라 차원에서도 뭐 정부 차원에서도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이 자립을 위한 지원 같은 게 필요한가요? 네네. 아, 예, 그럼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하나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한테 그걸 직접적으로 전문가가 교육을 시킨다. 그 사람들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시키나요? 예. 부모님이 시켜야죠. 그러면 가족 교육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부모는 장애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왜 화가 났고 왜 소통이 안 되는지를 잘 알고 있죠. 네. 근데 일반 이제 강사나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제3자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왜 저런지 또 저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이제 장애 부모는 제가 왜 우울한지, 왜 화가 나는지,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부모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신동환 자기님 말씀은 이런 장애 의원한테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한테 그 직무 능력에 대한 교육을 해서 그 가족들이 이 장애우를 돕는 예. 방향으로 교육을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쉽고 좋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반복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가 테이크아웃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한테도 반복 교육.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둘째하고 저 집사람이 6개월 동안 반복 교육을 해서 60가지 메뉴를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6개월 하니까 이제 주문 받고 이제 직접 제조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번뜩 떠오른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장애인 친구가 이렇게 이제 혼자 창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손님을 맡게 되면 아주 갖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변수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먼저 직무 교육을 해놓으면 대처하기가 쉽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게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제 홀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분가도 시키고, 혼자 이제 가게도 직접 운영을 하고. 그럼 점차
그 과정을 밟아 나가신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직무교육을 부모님이 받고 가르쳐주고 반복교육을 해주고 이게 잘 돼서 창업해서 수익 창출도 잘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까지 지금 다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야,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상당히 좀 힘은 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통 보면 청년 창업도 있고 또 창업 관련된 지원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년 창업 지원 엄청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장애인한테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가 있지만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은 없었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가족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아, 그, 예, 그 특수교육을 이제 그 장애인 가족이 받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 체계도 맞춤형으로 그 성장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장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또 부모는 또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성장 홀로 설수 있는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이- 해야 돼, 지원을 해줘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제 우리 아이가 그걸 하기 이전에는 우리 아이가 갈 데가 없었어요. 네.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데도 없고, 사회에 활동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많이 제한적이었죠. 아. 예, 그래도, 사회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게 참 성공 행복하고요. 케이스다 아주. 아주 좋은 케이스다. 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자립을 해서 창업을 해서 이제 수익 창출까지는 됐어. 그런데 이 친구도 나름 스트레스나 뭔가를 풀기 위해서 문화생활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렇죠. 젊은 자기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죠? 제 말이 맞습니까? 자기님?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네. 실곡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겠다. 예, 문화도 이제 필요한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 우리도 일상을 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하고, 또 때에 따라는 평일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네. 차를 마시고 또는 밥을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그렇죠. 풀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풀 때가 있는데, 장애에 있는 친구들은 저녁에 마치고, 소주를 마신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친구들끼리 수다를 떤다든지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스트레스는 풀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풀 때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공공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은 장애인들을 위한 무슨 어떤 문화적 공간?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런 복지 시설을 꼭 연세 드신 고령자에만 할 게 아니라 예, 좀 다양하게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들의 문화복지 시설도 좀 확장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들이 독립시키고 할 때도 예. 더 이렇게 안도감이라든지 안심이 되시는 부분들이 더 예. 있을 것 같네요. 예, 왜냐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런 문화생활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역으로 가족들한테 풀지 않겠어요? 그 장애인 친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집안에서도 이제 조금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죠. 또 아이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또 속상해하는 그런 일도 부모도 있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그런 걸 풀고 뭐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그런 거를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 민생을 네. 위하고 아유, 사회적 네. 약자를 네, 위한다면은 맞습니다.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확실히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아이디어가 네. 이미 경험에서 다 우러나오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 뱅크라고. 70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 뱅크.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신동아 자기님. 네.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뭐 장애인 할 거 없이 뭐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에 관심이 많으신데 기업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네,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막 이제 막 계속 펼쳐집니다. 네, 한번 조셉 읽어주실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창업 지원은 초기 창업에 대한 지원이 많다. 하지만 데스밸리,
이게 정책입니다. 단계의 맞춤형 지원이 적어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있다.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 또 기업 탐방 콘텐츠, 매출 경영, 전기료 문제. 아니,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네. 예, 해결해야죠. 사실 제 관심 분야고 또 지금까지 이제 창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제가 벤처기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초기 창업자들, 창업가들한테 여러 가지 멘토링도 해주고 싶고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럼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에 또 경험을 참 많이 하셨네요. 예. 많이 53년간 칠국에서 참 많은 걸 하셨어요. 그럼 창업의 아까 말씀하신 뭐 데스밸리 이런 것도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창업에 이런 단계가 있나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논문도 쓰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요. 논문도 쓰시고 계셔요. 창업에는 이제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네. 초기 창업, 네. 그리고 이제 성장기, 그리고 이제 3단계인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이제 정체기, 다음에 고도 성장기. 근데 이제 보통 4단계가 보면 이제 1년 차, 3년 차, 7년 차, 그리고 이제 10년 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참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22년도, 2023년도, 보통 2016년도, 저는 이제 2014년도부터 알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열악했는 상황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 한 5,500억 정도. 네. 근데 쭉 뛰어서 2023년도에는 3조 4천억. 2023년도에 3조 5천억. 도대체 몇 배가 뛴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죠. 예, 엄청나게 하지만 뛰었네요. 예. 정부의 지원은 늘었지만 네. 성장하는데 정책위에서 거의 다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끝까지 못 가고. 더 성장을 못하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해요. 네. 필요한데 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 정책위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기업마다의 아이템도 틀리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인력이나 또는 그 기업의 사업가, 사업가의 역량, 그래서 역량에서 사실 많이 차지하죠. 오너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기업가들에 대한 아이템과 기업가들 회사의 규모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키워드가 맞춤형이네요. 그렇습니다. 일괄로 지원할 게 아니라 기업마다 아이템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또 기업가의 역량이 부족하면은 기업가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미 그런 컨설팅 교육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뭐 부족하지만 제 경험과 그리고 요즘 뭐 자금에 대한 부분 많이 어렵잖아요. 네네. 어디에 가서 자금을 신청을 해서 네. 어디 가서 지원 사업을 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 좋은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경험에서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신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 개발에 비해서 이 법규나 그런 규제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힘들게 시행착오가 아니라 좀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제가 좀 제안 주고 있고요. 우회적으로 좀 돌아서. 그렇죠. 그래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들의 이제 조금 성장을 하면은 제품의 단계도 TRL 1단계부터 이제 9단계, 10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그 꾸준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단계별 지원 사업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은 맞춤형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기관이나 거기서는 저 기업은 지금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안 돼. 다른 기업에 기회를 줘야 돼. 맞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저 사람이 지원을 해줬지만 여기서 성장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성장을 시켜야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예산을 늘리고 하더라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이제는 여기는 뭐 교통도 해결돼, 네. 뭐 이것저것 뭐 아파트 관리비도 해결돼, 네. 뭐
해결되는 것들이 하도 많아서 이제는 창업에 대한 그런 네. 멘토링과 교육까지 이제 맞춤형으로 해주겠다고 한다면 칠곡은 뭐 젊은 청년들로 네. 붐비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자기님하고 같이 이렇게 네. 멘토를 하려면 이렇게 배우려면 칠곡에 가서 살면 되겠네요. 아유, 그러면은 가까우니까. 네, 예. 네. 네. 칠곡에서 운동하고 네. 자금 그 신청해서 네. 또 창업도 하고 네. 너무 와. 좋겠습니다. 기업들이나 이제 초기 창업하는 분들, 저는 이제 창업을 하기를 굉장히 권해줍니다. 네. 예, 기업의 창업에 대한 성장 사다리가 왜 필요하냐면은 본인이 오너가 되어서 실제 사업을 해보면 네. 그 바탕과 경험에 또는 그 실패로 인해서 네. 다른 직장에 가더라도 더 열심히, 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은 네. 한 번은 시도를 해봐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네. 꼭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와, 그럼 멋지십니다. 여태까지 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 멘토링 이런 거 하시는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미 창업해서 하시는 분들도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네. 성장기 뭐 이런 고도화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예. 지속적으로 그분들도 맞춤형으로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럼요.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뭐 제가 뭐 대단한 뭐 능력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단계에 있어가지고 저도 제품 개발을 하면서 이제 9년 동안 제품 개발하면서 현재 뭐 대기업도 납품하고 있고 공공기관에도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그런 저의 어려운 상황들을 그분들도 똑같이 겪을 필요는 없다라고 없다. 봅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그런 시간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요. 예, 예. 네.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패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네, 네. 네. 가급적이면 이제 좀 전문화된 교육을 시켜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고 네. 이 북구 칠곡의 유니콘 기업을 또 와, 만드는 게 또 유니콘 저의 기업. 예, 목표입니다. 그만큼 리스크를 줄인다는 건 그만큼 네. 우리 세금도 그렇죠. 절약할 수 있다라는 절약할 수 거잖아요. 있다는 예, 거죠. 네. 아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칠곡 살래요. 칠곡. 또 이사 간다고 한다. 이사 간다고 한다. 네. 아, 진짜 네. 나 어떡하지? 이사 나도 오십시오. 이사 가야 되나? 이사 오십시오. 아 진짜 지켜주신다면 내가 이사 네, 가야 되나? 예. 예, 교통이 편리한 네. 도시, 예, 이사 오고 싶은 동네, 네. 와. 예, 진짜 멋진 동네로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야망입니다. 이야, 네, 야망. 박수.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